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인기자협회 회장 최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기자협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 지역에 출마할 후보 상대로 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용인 지역구 중에 그 용인정 지역구에 그 전략공천으로 출마하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탄희 후보의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략공천하는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전략공천 후보자로서 이 지역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는 마음으로 당연한 당원의 의무로서 지역구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 지역구에 저를 추천한 이유는 이 지역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고 중요한 곳이다 라는 판단 하에 저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탄희 후보께서는 용인정 지역구 현안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특히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은 과거에 택지 개발 형태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 평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나가는 것이 저의 과제일 텐데요. 크게는 4가지 정도 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두 번째는 저희 지역의 굉장히 큰 개발 이슈인 플랫폼 시티 문제, 세 번째는 용인 시민들 모두가 아끼는 부지인 경찰대 부지 문제,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 체육 공간들을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교통과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이슈와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령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아직 완전하게 도입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버스 노선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익보다는 아무래도 수지타산이라는 측면에서 노선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지역에 용인역, GTX 용인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백에서 출발해서 청덕, 마부, 용인역 그리고 신분당선으로 연결되는 이 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문제,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GTX 용인역에 복합 환승 터미널이 생기게 됩니다. 이 터미널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국 어디로 가야 할 때 사실 성남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다른 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이 GTX 용인역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곳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로 가는 경우에는 수서역이나 아니면 삼성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경찰대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대 부지 개발 문제는 사실은 LH공사와 국토부, 또 용인시,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 모두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후보로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이 공간을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용인의 허파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환경이 살아있는 용인의 허파를 키워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획된 신도시들이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산의 호수공원, 송도의 센트럴파크, 또 가깝게는 성남에 있는 중앙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용인도 이런 허파의 기능을 하는 곳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녹지와 또 복합 생활 문화 체육 시설들, 그리고 친환경 연구 시설 등 다양한 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족한 어떤 공공시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문화 공간, 또 예술 공간, 생활 체육 공간, 또 작은 도서관 등등 다른 도시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들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확충하는 문제가 저희 지역의 마지막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탄희 후보께서는 사법기관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21대 총선에 출마하시는데 네. 유권자들로부터 아직 정치 신인으로서 네. 나름대로 좀 이 부분을 네. 좀 이겨나가려면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을 텐데 네. 정치 신인으로서의 또 특별히 하실 전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전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신인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굉장히 면구한 것이 워낙 지금 지역 경제가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육아에 고된 노동 속에 지금 처해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어려움을 얘기하기는 사실은 면구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전공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이는 자리에 과거에 가서 한 번에 인사를 드렸다고 하면 지금은 한 분씩 10번 찾아뵙는 방법으로 저는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SNS 또는 언론 인터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런 인터뷰들을 열심히 응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후보께서는 그 상대 후보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강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3가지가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랫폼 시티에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플랫폼 시티의 자금의 95%를 출자하는 곳이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측과 협의를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수익금을 회수해서 다른 지역에 재투자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 저는 여당 후보로서 같은 여당인 경기도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대 부지 문제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LH공사 측과 결국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사가 LH공사고요. 결국은 실질적인 결정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여당 후보인 제가 LH 사장 또는 국토부 장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나이는 비록 아직 40대 초반이지만 무려 14년 동안 군판사, 군검사 그리고 판사로서 공직생활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검증된 실력 있는 후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공익변호사로서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몸으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용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이 저의 마지막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구에서는 지금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즘 최근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 또 개원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개원한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돼서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용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대중교통인 마을버스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 접근성이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의 출입구를 좀 개선하는 문제, 또 버스 배차를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될 현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 산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신속하고 적법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4천억 원, 일자리가 4,000개 이상 발생을 하고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환경영향 평가 문제 때문에 좀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서 교통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동백에서 청덕, 마북, 그리고 용인 GTX역, 그리고 그 신분당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대중교통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반드시 저희는 해낼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문제로 버스 노선을 신설을 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탄희 후보께서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용인정 지역, 용인 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위로를 드리지 못해서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듣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저도 좀 찾아뵙기가 참 쉽지 않은 상태에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후보로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용인 시장님을 만나서 좀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돌봄 쿠폰이라던가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또 월세 지원금 등을 집행해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4월 15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용인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많은 공약을 내놓습니다. 선거가 되면 항상 다양한 후보들이 이걸 할 수 있다, 저걸 할 수 있다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공약들이 비일공짜 공약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인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만큼은 다양한 공약이 나올 텐데요. 그 공약을 정말 누가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여당의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저 이탄희가 용인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